안녕하세요. 동네 컴팔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이 옆에 보이시는 이 케이스로 조립을 해볼 텐데요. 오늘 영상은 좀 특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림 없이 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 하나만을 보고도 충분히 컴퓨터 조립을 직접 하실 수 있게끔 해보자 라는 게 이번 영상의 취지고요. 물론 부품을 직접 사서 집에서 조립을 하는 비용과 시간, 여러가지 수고들, 이런 것들과 몇만원 정도 더 투자를 해서 매장에 맡기는 이런 것들, 솔직히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매장에 맡기는 것과. 그런데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쓰는 컴퓨터를 자기가 직접 조립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관심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 직접 해보는 또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영상을 찍어 봤으니까요. 영상이 좀 길더라도 한번 끝까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간 부품들 살펴보면요, CPU는 라이젠 5 3600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메인보드는 가장 많이 조립되고 있는 애들 중에 하나인데요, EX-A320 ASUS사의 EX-A320 모델입니다. 다음 SSD입니다. SSD는 웨스턴 디지털사의 블루 모델 500기가 모델로 가지고 왔고요. 다음은 램입니다. 램은 삼성 램이고요. 총 8기가짜리 2장 16기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조텍의 1660 슈퍼 가지고 왔고요. 백플레이트 있는 제품이고, 보증기간은 기본 3년에 정품 등록 시 2년 확대 보증, 총 5년짜리 제품입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사의 600W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케이스는요, 앱코사의 엔코어 오라클 강화유리 스펙트럼 제품인데요. 자, 이렇게 케이스까지 구성된 가격은 다나와 최저가 기준 오늘 6월 27일 기준으로요 87만 5천원 견적입니다. 뭐 사이트마다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80만원대에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오늘은 조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립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꼭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보면 조립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립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립에 필요한 장비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장비 뭐 거창하게 있을 건 아닌데요, 먼저 드라이버, 되도록이면 이 길이가 길면 좋아요. 케이블 타이를 잘라준 니퍼, 박스 개봉할 때 필요한 커터칼, 케이블 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여러 군데 집에서 써먹을 때가 많아요, 케이블 타이. 그리고 뭐 저는 이 전동 드라이버를 간혹 쓰긴 하는데요, 컴퓨터 조립할 때 거의 쓰지 않는 편이에요. 거의 수동 드라이버만 사용을 하고요. 자, 자기가 칼이 없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에 니퍼가 없다, 괜찮습니다. 가위로 대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드라이버는 없으면 조립을 못해요. 드라이버는 꼭 있어야 되고요. 자, 먼저 케이스에 붙어있는 나사들을 제거해 줍니다. 케이스가 폴딩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전면에 나사 고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케이스 후면으로 나사가 2개 체결되어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강화유리 스펙트럼 제품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 강화유리는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 주시고, 자, 설명서, 제가 오늘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따로 설명서는 필요 없겠죠. 그리고 후면으로 넘어가서 후면도 제거를 해줍니다. 자, 후면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선들이 많이 있죠. 이 선들이
먼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 4핀으로 되어 있는 이 친구들은 이 전면에 있는, 케이스 전면에 있는 펜 전원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워 있는 애랑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 다발들이 있는데요. 이 선 다발 같은 경우는 프론트 패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전원을 켜는 역할, 그리고 리셋 버튼, 또 저희 이렇게 컴퓨터 불 들어오면 깜빡깜빡깜빡 거리는 그 HDD LED, 그 다음에 전원이 들어왔다고 알려주는 파워 LED, 이렇게 총 4개의 프론트 패널이랑요, USB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USB 3.0 포트, 그 다음에 오디오 포트, 그리고 USB 2.0 포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안 꽂으면 전원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겠죠. 이어폰을 꽂아도 안 나오고. 이 본체에 구성된 나사들인데요, 오늘은 나사들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케이스를 구매를 하시면 안에 케이블 타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조립하시기에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안에 있는 나사들은 모두 바닥에 쏟아주세요. 나사들도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그거는 제가 이따 조립을 진행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명칭만 하나 아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만 명칭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나사 위에가,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온 애들을 저희 편의상 UFO 나사라고 불러요. UFO 나사, 가장 많이 쓰이는 나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각으로 생긴 나사가 있어요. 이 육각으로 생긴 나사 같은 경우에는 파워를 체결할 때 사용됩니다. 거의 이 두 가지로만으로도 조립이 끝나요. 많은 애를 먹으시는 게 이 프론트 패널 애들이랑 이 파워, 이 녀석들인데요, 지금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는 되게 깔끔하게 한 라인으로 해서 나와 있고 얘네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참, 너무 이렇게 뭐 이쁘게 하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얘네들이 잘 뭉쳐 있을 만큼 정리를 해 주시고요. 케이블 타이로 여기 보이시는 홀에 넣어 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다음 같은 라인으로 똑같이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니퍼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1단계는 완료되신 거예요. 1단계는 완료되셨고, 이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파워 팬들도 한번, 이 선들이 난잡하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로 한번 묶어 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좀 나와 있는 선들은요, 이렇게 끝으로 모아 가지고 모으셔서 잡고 여기서 한번 묶어 주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전면 팬들 선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이렇게. 자, 이 케이스에는 여기 보시면 이런 구멍들이 있고요. 이 은색 이 동그라미들이 있잖아요. 이 나사를 꽂을 수 있는 너트가 있는데,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스탠드 오프라고 해요. 이 스탠드 오프는 케이스에 맞는 크기에 따라 밑에 꼭 이렇게 나사를 박아 주셔야 되는데, 그 아까 나사 푼 거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기존에 있는 걸 손으로 이렇게 빼기는 힘들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꽂아 주어야 되는데요. 집에 이런 연장이 있으면 꽂기가 편하실 텐데 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할 메인보드는 이 ASUS의 EXA320인데요. 마이크로 ATX 사이즈의 보드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옆으로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탠드오프를 이 곳까지 장착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꽂고 손으로 돌리시면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위에도 하나,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 더 꽂아 주셔야 되는데요. 집에 이런 연장이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없으실 테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이런 롱로즈를 사용하셔 가지고 풀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쉽게 손으로도 분리가 가능하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체결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케이스에서 나머지 부품들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메인보드에 CPU를 체결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메인보드 이렇게 열으시면 이런 메인보드가 이런 절연 비닐에 싸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산타 케이블이 있고요. 백패널, 그리고 이 조그만 나사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얘네들은 메인보드에 M.2 NVMe 하드를 꼽을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걸 사용을 안 할 거니까요. 이쪽에 다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조립을 하실 때 뭐 집에 바닥이 지저분하다거나 뭐하거나 하면 이렇게 메인보드 박스 위에 올려놓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 박스 위에 올려놓고 조립을 하시면 나중에 CPU 쿨러를 조립하실 때 얘가 이렇게 푹푹 들어가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바닥이 깔끔한 곳에다가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 AMD 기본 쿨러를 사용할 건데요. 기본 쿨러는 이 메인보드 뒤에 부착되어 있는 이 백플레이트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대로 둘 거고요. 이 위에 있는 나사만 이렇게 나사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가 됐고요. 이제 CPU를 꽂아 볼 텐데요.
AMD CPU 꺼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AMD는 이렇게 아래쪽에 핀들이 있기 때문에 꺼낼 때 잘못하셔서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되면 이 핀들이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낼 때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시고 꺼내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이 메인보드의 소켓핀을 뒤에까지 힘 세게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짝 밀어주세요. 그리고 이 CPU를 열으시면 이 CPU 내 모서리 귀퉁이를 보시면 이 한쪽에 끝에 조그맣게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조그맣게. 아니시면 여기 보면 이 UF라는 동그라미 이 글씨가 보이는 쪽, 이 방향이 이 메인보드에서 정면으로 놓고 봤을 때 11시 방향, 10시 방향 정도를 들어갈 수 있게 꽂아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쪽만 핀 모양이 다르죠, 이쪽만. 그래서 그쪽이 아까 CPU에서 봤던 삼각형 있는 부분이 이쪽을 향하게 꽂아 주셔야 됩니다. 드실 때는 뭐 이렇게 힘을 주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옆에 손가락 모양에 이렇게 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쪽으로 집어서 가볍게 들어 올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각형 있는 부분이 이 10시 방향을 향하게 살짝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뜬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살짝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옆에 클립을 닫아 주시면 CPU 장착은 완료되신 거예요. 이 기본 쿨러에는 써멀 그리즈가 다 발라져 있습니다. 이제 이 써멀 그리즈 말고 다른 써멀, 더 좋은 써멀을 바르시고 싶으시면 얘를 다 닦아내시고 CPU에 써멀을 발라주시면 되세요. AMD 쿨러를 보시면, 기본 쿨러를 보시면 이 옆으로 공간이 조그맣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쪽으로 이 선을 조금이라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 AMD 라고 적혀있는 로고가 이쪽 방열판 쪽을 바라보게 살포시 놓으신 다음에요, 위에를 살짝 힘을 살짝은 주셔야 돼요. 너무 세게 주지 마시고 살짝 누르신 상태에서 나사를 조여주겠습니다. 이때 이 한쪽이 지금 보시면 더 이상 안 돌아가잖아요. 이 정도로 잠그시지 말고 조금 풀러서 느슨하게 잠궈 주시고 이쪽 누르신 다음에 대각선 맞은편도 첫 나사만 꽉 안 잠그시면 됩니다. 첫 나사를 꽉 잠그시면 이 쿨러가 이쪽 한쪽 방향으로 붕 떠버려 가지고 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나머지 양쪽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CPU 장착이 끝났어요. 이제 CPU 쿨러가 제대로 돌아가게 이 쿨러를 꽂아줘야겠죠, 핀에. 여기 메인보드에 보시면 보통 이 메인보드와 CPU와 램 슬롯 사이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CPU 펜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슬롯을 여기에 꽂아 줄 겁니다. 여기 이렇게 홈이 나 있는 부분을요 맞춰서 꼽아 주시면 돼요. 꽂기 전에 그냥 꽂으면 이렇게 선이 길기 때문에 얘를 한번 살짝만 너무 힘줘서 하지 말고요, 살짝만 감아 줄게요. 그렇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은 또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 옆에 공간 보이시죠? 옆에 공간으로 너 왜 잘 안 들어가니?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인데 2번과 4번에 메모리를 꽂아 줄게요. 아래쪽이 짧은 쪽입니다. 짧은 쪽 옆에서 이렇게 대시고요, 이렇게 위에서
맞춘 다음에 그대로 직각으로 꽂아 넣으세요. 그리고 양손으로 양옆을 딸깍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시고 이렇게 직각으로 넣어서 양손으로 딸깍딸깍. CPU랑 메모리는 메인보드에 결착이 완료가 됐어요. 이제 케이스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스탠드 오프들은 미리 다 장착을 해놨고요. 이제 백패널 장착을 할게요. 이제 여기서 진짜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백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이 후면 연결 잭들을 보호해주는 가드들이 있는데요. 얘들이 이대로 이제 뒤에다 꽂으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냐면요, 이대로 꽂으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얘가 이 위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서 이렇게 되면 이제 램포트를 못 꽂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조립을 하기 전에 충분히 90도 정도로, 이렇게 90도 정도로 올려줘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다 올려주신 다음에 이 사운드 포트들이 하단을 향하게 꽂아줍니다. 딱 주격에 맞게 돼 있어서 이렇게 딱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꽂으시면 다 되신 거예요. 파워를 먼저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를 왜 먼저 장착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메인보드 상단에 CPU 보조 전원이 들어가요. 이 CPU 보조 전원이. 근데 깔끔한 선 정리를 위해서는 이 위쪽 케이스 우측 상단에 있는 곳으로 넣어 주셔야 되는데, CPU 보조 전원 선을 어떤 케이스들은 이 메인보드를 먼저 장착하고 놔버리면 이 CPU 보조 전원 선을 뒤로 빼기가 매우 힘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파워를 먼저 설치한 다음에 선을 먼저 빼줄 거예요. 오늘 사용할 파워는 클래식2 600W고요 이 펜 부분이 펜 하단을 향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이렇게 보이시면 이 네 부분에 나사가 맞게 아까 말씀드린 육각 나사, 얘를 사용해서 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파워까지 장착해 준 다음에 CPU 보조 전원을 뒤로 빼줄 텐데요. CPU 보조 전원이 뭐냐, 이렇게 제가 미리 케이블 타이를 묶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따로 CPU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이 8핀과 4핀이 있는 총 12핀이 있는 애들이 CPU 보조 전원 선입니다. 자, 얘를 우리가 꽂을 건 8핀이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이쪽 뒤쪽으로 넣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넣어 주시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 나오신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하겠습니다. 이 메인보드 장착하실 때는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뒤에 백플레이트로 맞춘 다음에 이렇게 가볍게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누르면, 옆에서 누르면 정확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꽂아 주었던 밑에 스탠드 오프들이랑 위치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잘 꼽힌 거예요. 메인보드에는 나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총 들어가는데, 여기 사용되는 나사가 아까 이야기했던 UFO 나사입니다. 이게 뭐 나사 다 비슷한데 그냥 꽂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요, 일단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요, 특히 메인보드에는 무조건 맞는 나사를 꽂아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맞는 나사를 꼽아 주지 않으시면 밑에 스탠드 오프랑 얘가 뭐라 그래야 되지, 먹어 가지고요, 나중에 나사가 안 풀려요. 나사가 안 풀리고 밑에 스탠드 오프까지 같이 풀려서 딸려 나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꼭 케이스에서 제공된 나사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UFO 나사 사용하시는 거. 자, 이렇게 하면 메인보드 결착이 끝났고요. 이제 이 위에 아까 미리 빼둔 이 CPU 보조 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쪽에 보이시나요? 이 공간이 되게 좁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안 빼놓으면 이 넣기가 되게 번거롭고 힘들어요. 미리 빼놓으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딱 꽂으시면 되시죠. 자, 그리고 이 후면팬은 이렇게 긴데, 이렇게 길어요. 꽂을 때는 여기에요. 여기 우리가 이걸 어디다 꼽냐, 이 메인보드 보시면 시스템 펜이라고 적혀 있어요. SYS 펜, 거기에다가 꽂으시면 되는데, 이거 여기 꽂기에는 너무 나사도 길고 선도 길고, 그래서 제가 선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 잡으시고요, 얘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한번. 그리고 여기서부터 감아주세요. 이렇게 잡고, 꼭 이쁘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계속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감으셨다 싶을 때쯤 이쪽 끝에 이 구멍으로 얘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C펜에 꼽아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 드렸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 다음은 SSD를 꼽아 줄 건데요, 이 케이스에서 SSD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보시면 여기 전면에 하나, 둘, 그리고 후면에 이렇게 3개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SSD가 전면에 보이게 장착을 해줄게요. 여기 테이프는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SSD 이 장착을 하실 때 박스에 있는 이 정품 스티커는 꼭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붙이지 않으시면 AS를 못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 SSD 같은 경우는 아까와 동일하게, 메인보드 결합과 동일하게 이 UFO 나사를 꼽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사로, 이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이실 때요, 제가 전동 드라이버를 웬만하면 잘 쓰지 않는 이유는 너무 힘이 끝까지 많이 들어가게 되면 SSD 같은 경우 이 조립 부위가 끝이 살짝 들뜨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간혹.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세게 조였을 때 간혹가다 스탠드 오프들이 물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CPU 쿨러, 특히 CPU 쿨러들도 이 밑에 백플레이트를 같이 잡아먹는 경우들이 생겨요, 간혹가다가. 이런 기본 쿨러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사제 쿨러를 장착할 경우에는 하단부 밑에 스탠드 오프를 이 드릴로 했을 경우에 먹어가지고 쉽게 빠지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SSD까지 장착을 해줬고요. 그리고 아까 메인보드에 들어있던 이 SATA 케이블, 저희는 오늘 이 SSD를 하나만 장착할 거기 때문에 이 하나만 쓰겠습니다. 주 저장 장치는 SATA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여기까지 4번 있는데요. 주 저장 장치는 1번에 꽂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다른 데 꽂으신다고 해서 인식이 안 되시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SATA 1번에 꽂아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꽂아 줍니다. 꽂아 주시고 뒤로 빼두시고요. 자, 이제 다시 후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면 패널 조립을 해 볼게요. 사실 컴퓨터 조립할 때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아까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HDD LED가 있고요. 이 HDD LED는 컴퓨터 켤 때 우리가 하드가 돌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라는 거 알려줄 때 보통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는 경우를 이 HDD LED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두 갈래로 찢겨져 있어요. 파워 케이블, 파워 LED는. 얘 같은 경우에는 파워 LED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아이인데 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어요. 파워 LED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불이 들어오죠, 켜졌다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워 스위치가 있고요, 리셋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LED라고 하나 더 있는데 이 LED는 수트마스터 리모트 키트 허브 연결 전용입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얘는 리모트 키트는 쉽게 해서 LED 여러 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인데요, 지금 이 케이스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안 쓰는 걸로 따로 빼두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빼둘게요. 이렇게 따로 빼두고, 이 선들을 밑으로 해서 넣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얘는 USB 3.0이에요 USB 3.0 케이블에 보시면 이렇게 USB 포트가 꽂을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얘를 꽂으시게 되면 USB 3.0이 인식이 안 되고 2.0이 인식이 되고요, 얘를 꽂으시게 되면 3.0이 인식이 되세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꽂으시면 인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드가, 만약에 메인보드가 3.0을 지원하지 않는다 할 때 이 전면에 있는 포트들을 다 쓰고 싶으시면 이 파란색 보이시죠? 이 3.0이 얘가 담당하는데, 만약에 보드에서 3.0을 지원하지 않는 옛날 보드다 이럴 경우에는 얘는 아예 안 꼽으시는 게 아니고요, 얘를 꽂으시면 돼요. 얘를 꽂으시면 2.0으로라도 전면은 인식을 하거든요. 이건 나풀나풀 거리니까 이 음박은 여기다 대고
케이블 타이 하나 묶어줄게요. 이 친구도 이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HD 오디오, 전면에 있는 스피커 마이크 꽂을 수 있는 공간 포트고요. 얘는 USB 2.0 포트입니다. 이 두 친구도 이쪽으로 넣어줄게요.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을 꼽으시는 게 제일 힘드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먼저 보실게요. 이쪽에 보시면 이 포트 보이시나요? 이 포트. 네, 여기가 HD 오디오를 꼽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 비어있는 공간하고 여기 비어있는 공간하고 맞춰서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USB 맨 끝이 하나 비어있죠? 맨 끝이. 이 두 개가 USB 포트예요. 전면 USB 포트입니다. 이 두 개가 이 두 개 중에 아무데나 꽂아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구멍이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맞게 꽂아줍니다.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블럭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USB 3.0 포트입니다. USB 3.0. 여기 홈이 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홈이 나 있는 부분 맞춰서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 다음 이쪽이 제일 어려운데요. 전면 패널 꼽는 공간이에요. 전면 패널 꼽는 공간인데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거든요. 이쪽은 제가 따로 영상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보시면, 나사에 보시면 이렇게 스피커가 같이 나와 있어요. 이 스피커는 부팅 시에 부품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정상적인 부팅이 될 때는 경쾌한 한번 소리가 나고 램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픽카드나 램이나 CPU 이런 주요 부품들에 이상이 있을 때 소리를 비품을 통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끼기도 하는데요. 네, 이것도 같이 꽂아주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웬만한 보드들은 이 전면 패널 꼽는 부분, 이 부분 바로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4핀이 주르르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4핀 있는 거는 이 스피커 말고도 12V RGB 헤더 부분도 4핀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보드 같은 경우에 여기 하얗게 보시면 이 부분이 12V RGB 헤더인데요. 이 부분이랑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자, 이렇게 꽂아주면 전면 패널 연결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시 뒤로 넘어갈게요. 아까 있었던 LED는 케이블 타이로 여기서 묶어줄게요. 중간에도 하나 더. 얘네들이 아까 앞에 전면 패널 했던 애들이 선이 좀 남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한 번씩 쭉 빼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게 너무 세게 잡아당기시면 안 돼요. 살살
너무 세게 잡아당기시면 저기 앞에 꽂힌 핀들이 휘어요. 이 잡아당기는 방향에 맞춰서 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잡아당기시지 말고 이렇게 적당히 잡아당기셔가지고 안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잘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끝부분 정도만 한번 케이블 타이로 묶어줄게요. 살짝 지저분한 것 같긴 한데 나름 깔끔해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진짜 남은 건 몇 개 없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거의 다. 본체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24핀 메인 케이블 이쪽으로 넣어주시고, 저희 아까 이 SATA 케이블 SSD에 연결하셔야죠. 이 친구도 이 뒤에서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 다음 이 SATA 케이블도 같이 꽂아줍시다.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이 24핀 케이블을 꽂아줄게요. 여기도 보시면 이 딸깍 하는 이 공간과 이 홈이 있어요. 이 홈, 이 방향으로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이 컴퓨터 선들은 너무 바짝 당겨지지 않게, 이렇게 막 바짝 당겨지지 않게 약간은 느슨하게 빼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너무 잡아 당기는 거는 이 케이블들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잡아 당기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도 한 번 접고 한 번 접고 해서 이렇게 같이 내려줄게요. 이렇게 이 친구도 같이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진짜 다 끝났습니다. 이 옆에 보조전원도 묶어줄게요. 저희가 아까 빼놨던 이 전면팬은 SATA 케이블이랑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해서 살짝만 묶어주겠습니다. 여기도 흔들거리지 말라고 한 번 더 묶어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VGA PCI Express 선을 앞으로 빼기 전에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래픽카드의 전원이 몇 핀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들어갈 그래픽카드는 이 조텍 제품의 1660 슈퍼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8핀이 들어가요. 8핀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8핀이 들어갑니다. 8핀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선을 좀 묶어 줄게요. 우리는 이 총 16핀이 있는데 이 16핀 중에 이 8핀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묶어 줄게요. 2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이 밑에 보시면 공간이 있어요. 이 아래에 보시면 이쪽 공간으로 여기로 넣으셔도 돼요. 아무데나 편한 대로. 전 이쪽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돌아오시면요, 이 옆에 있는 그래픽카드 꽂을 수 있는 곳 뒤에 막혀 있는 부분을 풀어 주셔야 돼요. 지금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요, 이 케이스, 보통 케이스들은 이 맨 위쪽은 쉽게 탈착이 가능하도록 나사만 풀면 가드가 탈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빼면 이렇게 쏙 빠지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비어있는 곳에 놔두셨다가 비어있는 곳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다시 이렇게 감쪽같이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라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여기서부터 2개를 빼줄게요.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그래픽카드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픽카드 나사를 조이실 때 좀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유의하셔야 할 사항. 자, 지금 보시면 제가 그냥 아무 행동 안 하고 바로 조여 볼게요. 바로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픽카드를 조였습니다. 조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 후면 보이시죠? 이 후면이 지금은 조금 양호한 편인데, 이 디스플레이 포트 꼽는, HDMI 꼽는 이 포트들이 이 케이스 위쪽으로 올라가서 꽂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많은 케이스들이 그래픽카드 장착할 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착을 하실 때는 나사를 다시 조금 풀고요. 조금 풀고 이 백플레이트 부분을 손으로 살짝 내려주세요. 살짝 이렇게 해서 조여주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공간이, 훨씬까지는 아니어도 공간이 좀 많아졌죠. 너무 밑으로 잡아당기시면 또 안 돼요. 여기 들어가는 나사는 또 이 육각 나사입니다. 지금 조립할 때 우리가 육각 나사랑 UFO 나사 이 2개 말고는 아예 나사를 안 썼죠. 이 하드디스크가 들어가지 않으면, CD롬이나 하드디스크가 들어가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이 2가지로 조립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나사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 아까 빼둔 이 그래픽카드 PCI 익스프레스 케이블을 꽂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세요. 끝!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요, 아까 꽂았던 이 그래픽카드, 얘가 그대로 놔두면 좀 낭창낭창 거리기 때문에 뭐 두꺼운, 제일 만만한 건 이 24핀 케이블의 플랫 케이블, 얘가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낭창거리지 말라고 이 플랫 24핀 케이블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묶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애들인데요, 사타 이 케이블들이랑 그 다음에 이 케이블들은 이렇게 그냥 이 정도만 잡으셔가지고요, 얘네들은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 케이블 타이로 잘 안 묶어요. 얘네들은 우리 그 처음에 막 케이스 풀 때 나왔던 이 철제 심들 있죠, 얘네들로 묶습니다. 예, 이 친구들은. 왜냐하면 다른 우리가 컴퓨터 고장나지 않은 이상은 이 케이블 타이들을 풀 일이 거의 없어요. 케이스를 교체하거나 뭐 파워를 교체하거나 이런 어떤 부품을 교체하기 전에는 크게 할 일이 없는데, 이 사타 케이블들 같은 경우에는 하드 하나만 추가하려고 해도 이 선들을, 케이블 타이를 끊어야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 뭐 니퍼가 당장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언제 쓸지 모르는 애들이라 이 철제 심으로 이렇게 감아둡니다. 언제든 빼서 쓸 수 있게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쑥 넣어주면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뒷판 케이블 달아주시고요. 전면으로 넘어와서 강화 유리도 닫아줍니다. 저는 이 손님분들께 납품 나가기 전에 앞면은 안 뜯는데 항상 이 안쪽 면은 뜯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밖에만 뜯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여기서 뜯어드리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조립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정상 부팅이 되는지. 자, 이렇게 잘 부팅까지 완료가 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젠 3600이고요 램 8기가 8기가 2666 클럭 2개 16기가 잘 동작하고요. CPU 온도 37도로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SATA 하고 SATA 6G라고 되어 있죠. SATA 6 1번 채널에 우리가 설치한 500기가 SSD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앱코 코로나 케이스로 케이스 처음 부품 뜯는 것부터 다 조립해서 부팅이 완료되는 것까지 풀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셔가지고 컴퓨터를 물론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겠지만, 단순히 돈이 조금 아까워서 뭐 어디 맡기기에는 돈이 아까워서 몇만 원이 아까워서 이렇게 컴퓨터를 직접 조립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내가 쓰는 컴퓨터 내가 직접 조립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이, 이 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좀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콘텐츠를 제작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동네 컴파리였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조립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